이렇게 물어봐도 쏠쏠하지.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 정리는 안 되고 사고 속도는 빨라서 그런 거거든. 그러면 이 중간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죠. 자기는 중간 과정을 설명했는지 잘 모르는 거지.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지. ADHD 아이들이 주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, 이것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면이 있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도 하신 거지. 그래서 엄마는 상담을 할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, 허당 엄마. 안녕하세요. 당당히 여러분, 허당엄마입니다. 우리 이제 집에서 함께하는 허당엄마표 교육에 대해서 촬영하기로 했잖아. 네, 시리즈로 하기로 했었죠. 자, 그래서 그 시리즈 주제로 가장 먼저 무엇을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는지 투표를 받았는데 그 결과로 어떤 주제가 선정됐죠? ADHD가 선정됐지.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, 우리 영상에서 아주 다루었던 주제라서 그런지 상당히 가족들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. 그런데 또 투표 결과를 보면 ADHD 외에도 문해력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도 다뤄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ADHD 시리즈를 먼저 한 뒤에 순서대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해보자. 자,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ADHD 아이들의 충동성이야.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언어의 충동성을 이야기하는 거야. 아이와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하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. 근데 아이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과 충동성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? 우선 이것부터 이야기해야겠네. 너가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자꾸 너의 이야기를 자르거나 주제와 무관한 걸 중간에 불쑥불쑥 얘기하면 넌 기분이 어떨 것 같아? 진짜 좀 짜증날 것 같은데요? 그렇지. 이게 ADHD 아이가 충동성 때문에 보여주는 모습인데 이것으로 인해 대화가 안 된다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많지. ADHD 아이들이 충동성 때문에 대화가 좀 안 되는 것을 세 가지 양상으로 한번 이야기해볼게. 우선 첫 번째, 방금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말을 끊고 자기 말을 불쑥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. 두 번째, 본인 혼자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있던 주제를 그 맥락에 상관없이 불쑥 말해버리는 거지. 배경 설명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지. 그러면 상대방은 갑자기 불쑥 말을 하니까 그 주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거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, 이건 사회성이 부족할 때 특히 많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과격한 표현이나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. 셋 다 무슨 말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. 그래, 그렇지. 우리들의 모습이지. 가장 먼저 상대방의 말을 끊고 불쑥 자기 말만 해버리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. ADHD 특성 중 하나가 충동성이거든. 용돈은 확 틀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구매한다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폭식하는 것도 일종의 충동성으로 볼 수가 있거든. 그런데 ADHD 아이들의 충동성은 대화에서도 많이 나타나거든.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불쑥불쑥 하는 거군요. 그래,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게 소통에 어려움이 되는 거지. 나보다 손 윗사람이 내 말을 잘라도 좀 짜증날 것 같은데 내 동생이나 자녀가 그러니까 손 아랫사람이 그러면 더 짜증날 것 같은데요? 맞아. 그렇지.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한두 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반복되면 아이들이 친구 관계에서도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되지. 그리고 부모님과 교사와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지. 근데 이게 아이들이 예의가 없거나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. 그래,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. 충동성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. 그리고 이거는 자급 기억하고도 상관이 아주 많아.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든. 그걸 잊어버리기 전에 말하려다 보니까 생각나는 그 순간에 불쑥 말을 하게 되는 거지. 그리고 맥락도 상관없이 말하고요. 맥락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, 거의 그 대부분이. 이게 저는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최근에 아내랑 길을 가면서 대화를 하다가 제가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러다가 간판에 뭐가 딱 재밌는 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말을 하던 그걸 제가 끊고 제가 간판에 보이는 걸 저거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게 ADHD 아이들의 모습이구나 또 스스로 또 생각하게 됐는데 이게 저는 제가 하던 말을 끊었는데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끊으면 참 짜증나요. 그렇지. 자기가 하는 말도 끊게 되고 상대가 하는 말을 끊게 되지 저절로. 네. 너도 지금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잖아.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배경 설명 없이 자기 머릿속에 혼자
혼자서 생각하던 것을 갑자기 입 밖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못 알아듣게 하는 거지. 아, 이건 엄마랑 제가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너희들이 나한테 그러잖아. 엄마 머릿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고 표현해주세요 라고 하세요. 그 일상 대화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이렇게 촬영하다가 그렇게 맞아. 한 번씩 또 불쑥 이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실 때는 저는 아니 엄마 그 배경 설명을 하셔야죠 하고 제가 조금 짜증도 많이 내죠. 엄마가 가장 심한 게 이 두 번째 경우지. 아이들의 예시로 설명을 하자면 아이가 대화를 하다가 뜬금없이 어떤 얘기를 해온다고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시거든. 예를 들어서 공룡놀이를 하면서 이 공룡은 엄청 크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 목성에는 왜 고리가 있어? 이렇게 묻는 거지.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공룡 얘기하다 갑자기 목성고리가 왜 나와? 그래, 맞아.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지.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나 논리적인 과정을 생각하고 입 밖으로 낸 거야. 잘 들어봐. 공룡이 크다 그랬잖아. 그러면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이 공룡이었잖아. 그런데 지구에서는 공룡이 가장 크지만 우주에서는 지구보다 더 큰 행성도 있잖아. 예를 들어서 목성 같은 거 말이야. 목성에는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가 왜 있지? 어때? 이렇게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잖아? 아, 그러면 이 중간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죠. 자기는 중간 과정을 설명했는지 잘 모르는 거지.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지.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중간 과정을 설명해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ADHD 아이들은 이제 좀 이런 게 어려움이 있죠. ADHD가 있는 아이들이 신체성이 부족한 면도 있어서 사고에 점프가 일어나고 이 중간 과정을 자꾸 생략하게 되는 거지. 근데 ADHD인 저희도 중간 과정을 이제 설명해야 된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배경 없이 설명이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. 맞아. 웃긴 건 제가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좀 혼난 적이 꽤 있어요. 일을 하다가 뭔가 파트장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거나 컨펌을 받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이제 가서 말씀을 드리죠. 이제 질문도 하고.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있었는지 무엇에 대한 얘기인지 설명을 안 하고 파트장님한테 설명을 하면 되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갑자기 배경 설명 없이 네가 말을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발 알아듣게 얘기해 이런 식으로 조금 혼난 적이 꽤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인지를 하죠. 아, 내가 뭐에 대해 얘기하는지 말을 안 했었구나. 그렇게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. 그래, ADHD 아이들이 주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것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면이 있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도 하신 거지.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습을 이야기하자면 말을 함부로 좀 툭툭 내뱉게 되는 경우지. 그게 무슨 뜻이죠? 아이들 중에 좀 예의 없는 거 아니야? 하고 이렇게 느낄 정도로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. 이거는 자리상하고 많이 상관이 있어.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기준을 잘 모르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불쑥 말을 해버리게 되는 거지. 아,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.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. 제가 약속 시간에 딱 맞게 도착을 했는데 아이가 저보고 아, 왜 지금 오세요?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가 핸드폰으로 무언가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일을 할 때 제가 갑자기 그때 등장을 했다. 타이밍이 좀 안 좋게 들어왔다. 이거죠. 제가 딱 듣는데 저도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.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진짜 저를 뭐 안 좋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믿고 일단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. 그 순간 그 아이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너무 몰두해 있다가 그 흐름이 깨지니까 단순히 그 흐름이 깨지는 걸 속상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지. 네,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. 방금 너가 뭐라고 했니?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는 좀 쭈뼛거리면서 왜 이제 오세요? 라고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느꼈죠. 제가 진짜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구나. 자기도 인지하고 있구나 싶었어요.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죠. 너가 왜 이제 오세요가 아니라 왜 지금 오세요? 라고 했어. 근데 그 말 배경에는 무슨 뜻이 숨어있는 것 같아? 당신을 기다렸어요 하고 반기는 것 같아? 라고 물어보니까 걔가 잘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제 감정을 설명을 해줬죠. 너가 그렇게 말을 해서 선생님은 조금 속상해. 너가 그러니까 내 기분은 어땠을 것 같아? 좋았을까? 안 좋았을까?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좋았을 것 같아요 하고 잘 알아듣더라고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사과를 하는 거야. 어떻게 사과를 하느냐면 하고 제가 또 설명을 해주니까 잘 알아듣고 하더라고요. 정말 잘했네.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. 너가 설명을 해주었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대부분 설명해주면 잘 알아들어.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너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게 질문을 해줬다는 거잖아. 이렇게 하면 상대방 기분은 좋지 않아 라고 단정적으로
교육해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상대방 기분이 어떨까? 라고 질문만 해줘도 아이들은 그 답을 다 알아. 근데 처음에 왜 지금 오세요?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. 그래, 부모님들도 이런 상황을 많이 겪고 보셨을 거야. 물론 화도 나고 섭섭하실 수도 있어. 부모님이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. 아이들은 미성숙한 존재고 어른들은 성숙해야 한다는 거지. 모든 어른이 성숙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부모라면 성숙한 어른으로서 아이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지. 반드시 교육까지 꼭 따라와야 해. 이렇게 ADHD 아이와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로 언어의 충동성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설명해 줄게. 우선 첫 번째로 상대방의 말을 끊고 불쑥불쑥 자기 얘기만 하는 아이에게는 경청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. 그리고 그 경청을 가르친다고 곧바로 애가 잘 듣고 기다리진 못할 것 같은데요? 맞아.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어.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. 그래서 엄마는 상담을 할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혹시 나하고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손을 들라고 하거든. 그러면 나는 어떨 때는 그 이야기를 바로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선생님 얘기 끝나고 나면 너에게 얘기할 기회를 줄게 라고 하지. 방금 한 말 중에 선생님 얘기를 다 듣고 나면 너의 말을 들어줄게 라고 했잖아. 다시 말해서 문장을 끝까지 말할 때까지 듣는 거야 라는 사인이기도 하지. 이렇게 하면 상담 중에 애가 손을 진짜 수십 번을 들거든. 어깨에 다 모는 거 아니에요? 엄청 손을 자주 들게 돼.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언어의 충동성을 조절하는 과정을 연습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거를 체득하게 되는 거지. 변화가 느껴지세요? 그럼 처음에는 내 말을 자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불쑥불쑥 하거든. 나중에는 손을 들 필요도 없이 자기가 언제 말해야 되는지 알게 되거든. 아, 그 타이밍을 알게 돼요? 그렇지. 한 몇 개월이 지나면 전혀 손드는 것도 없고 소통이 잘 돼. 그러면 이제 진짜 소통이 좀 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럼. 오, 완전히 신기하네. 소통이 되지. 두 번째로 배경 설명 없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갑자기 할 때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니? 너가 생각나는 걸 순서대로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해볼래? 하고 물어보면 돼. 이렇게 물어봐도 횡설수설하지.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 정리는 안 되고 사고 속도는 빨라서 그런 거거든. 이것도 자꾸 연습을 하고 나이가 들면서 사고가 점점 좋아지면 좀 나아지거든. 중요한 건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하도록 시키는 거지. 예를 들어서 말을 시작할 때 요즘 제가 고민인 게 하나 있는데요. 어제 영화 무엇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게 나왔거든요. 하면서 이야기를 빌드업 해 나가는 거지. 아이에게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조직화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지. 추가적인 팁을 하나 줄게. 육하 원칙에 의해서 부모가 질문을 해주면 돼. 아, 언제 그랬니? 왜 그랬니? 무엇을 했니? 이런 식으로요? 그렇지. 아.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 빈틈을 메워나가기 시작하거든. 오,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지. 마지막 세 번째는 너가 잘 설명한 것처럼 교육을 해나가면 돼. 미성숙한 아이들은 교육의 대상이지 혼낸다고 그리고 화를 내서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야. 물론 훈육이 필요할 때도 있어. 그런데 아이들은 잘 설명을 해주면 이해하고 배우게 돼. 그래서 어른인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는 거지. 호당 엄마. 오늘은 집에서 함께하는 허당 엄마표 교육 ADHD 시리즈 첫 번째 영상으로 언어의 충동성으로 인해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. ADHD 아이들은 이상하다. ADHD 아이들 교육은 어렵다.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. 그런데 이상하거나 부족한 게 아니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교육 방법도 조금만 다르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. 물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또 꾸준히 실천하는 건 쉬운 건 아니야. 그런데 부모로서 포기하지 않고 고민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다 보면 좋은 방법이 찾아지지 않을까? 그러다 보면 내 자녀에게만큼은 내가 최고의 ADHD 교육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? 하는 생각을 해.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. ADHD와 관련해서 우리의 경험을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,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